Morgan lays out what could happen to Ethereum's staking rati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33분, 오늘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은 어제 자정부터 현재까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어제 차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상승 임펄스 파동 이후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충분치 않고 감정주기 상으로도 25.2K 엔사이어티 지지 리테스트 과정을 지날 것이다 관점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염두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조정이었다는 점을 구독자분들께서는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트 외적인 이슈로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바이낸스의 수장 창펑자오를 고소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자정 전후로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간밤에 이렇게 급락하는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는 단연 은행권 리스크입니다. 연준의 긴축 속도보다 지금은 은행권 리스크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장세를 지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은행들이 뱅크런 사태를 맞으면서 줄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미 연준의 행보가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심도 깊게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안 봐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자, 어쩌면 이번 미국과 유럽 은행권의 뱅크런 사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과 시스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금융당국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중앙은행들은 물가의 안정보다 금융 안정을 우선시하게 될 텐데 이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즉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의 양을 의미하는 차트입니다. 연준의 자산은 대부분이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채권을 매각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채권의 매입, 즉 사들이는 것은 연준,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즉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은행에 돈을 풀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주된 요인은 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마무시한 돈을 시중에 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다시 시중의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텔레그램을 통해 정리드렸던 내용 일부를 발췌한 부분인데 파월 의장은 FOMC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것은 양적 완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행 리스크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지만 신용대출 여건이 타이트해져서 결국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 지금 인플레 장기화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고 그렇다는 것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물가가 잡히는데 은행 파산 이슈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야 되고 결국 딜레마에 빠지는 은행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연준이 말하는 예금자 보호 확대는 결국 부채 한도 상향 이슈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게 부채의 한도를 늘려주겠다. 즉 마이너스 통장을 더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일단은 예금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현재 1282억 달러 규모로 이번에 퍼스트 시티즌 은행에 인수된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총 자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는데 당연히 소액 소매 예금은 충분하게 커버가 되겠지만 대형기관 예금은 보장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깊어질 것 같아서 비트코인 차트로 왔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시끄러운 동안 비트코인은 은행권 리스크와는 디커플링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21%가 폭락하는 동안 연준이 발표한 파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20% 이상 개파락을 보이면서 폭락하는 동안 UBS, 도이치방크,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하는 동안 은행의 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비트코인은 장대 양봉으로 종가를 마감한 이후에 2분의 1 캔들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는다면 결국 은행권 리스크와 구분되는 자산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같이 이런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 리스크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금융권 리스크 사태를 통해 증명된 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융권 리스크가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국면을 지나게 된다면 당연히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곤두박질 치게 되겠지만 앞으로도 가치를 전송할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은 밝을 것입니다. 올해 지금처럼 은행이 파산하는 정도로 위험한 긴축 내러티브를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함을 보였다는 것이
팩트인 것이죠. 차트적으로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 감정적 이상 리터닝 컨피던스 이후에 찐바닥을 보러 갈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6월 전후를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차트 영상을 통해서 관점들을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고정 댓글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영상 외적으로도 실시간으로 정보들, 관점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